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사흘째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연기가 확산된 이동 경로 4곳을 확인했고 병원 비상발전기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중진이 주축이 된 통합반대파가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현역 의원 17명을 비롯해 통합반대파 의원과 당원 179명을 무더기 징계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넣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구급차로 자폭 테러를 벌여 1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아프간에선 지난해 민간인이 하루 평균 10명씩 숨질 만큼 테러가 일상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 M 시작합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사흘째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연기가 확산된 이동 경로를 확인했고 병원 비상발전기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밀양 화재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과 국과수 등의 합동 현장 감식이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연기가 어떻게 확산됐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앙 계단과 복도 등에 있던 방화문이 화재로 훼손되면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종합병원 사이 연결 통로와 엘리베이터 틈, 그리고 배관이나 전선 설비 통로 등 4곳으로 압축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정전 이후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은 점도 확인했습니다. 화재 당시 인공호흡기를 목에 건 환자 일부가 정전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6명도 정전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화재 당시 1층과 3층에 있던 병원 직원들이 소화기를 사용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또 세종병원의 불법 건축물이 환자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원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40대 여성이 숨지면서 희생자가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참사 이후 처음으로 희생자 7명의 발인이 밀양과 김해 등에서 엄수됐습니다. 합동 분향소에는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유족들도 같은 아픔을 당한 유가족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피해를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밀양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 처리와 화재 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화재 피해 현장 조기 수습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부는 화재 참사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범정부 사고수습지원본부, 범정부 현장대응지원단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화재 수습과 안전대책, 유가족 심리치료와 보상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며 통합 찬성파와의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들 179명의 당원 자격을 박탈했는데 이제 분당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창당준비위원장으로는 조배숙 의원을 선출했고 발기인은 2,400여 명, 이중 현역 의원은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입니다.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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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창당에 한 축이던 권노갑, 정대철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원로들도 창당에 참여했습니다. 창준위는 오는 목요일 서울과 경기, 광주 등에서 시도당 대회를 열고 다음 달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통합반대파의 창당 작업을 정치적 폐륜 행위라고 비난하며 긴급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무더기로 징계했습니다. 발기인 대회에 참여한 의원과 당원 등 179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했고 징계 대상자들의 탈당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당내 당직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조차도 새로운 신당 창당에 나섰습니다. 정당 파괴 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평당 발기인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그동안 통합을 분명히 반대해온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도 징계를 받아 사회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통합 찬성파도 대표당원 명부 정리 등 통합안 의결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이제 국민의당은 분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놓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전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나 검찰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시기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직권 남용 등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소환 방침을 공식화한 적은 없지만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난 뒤엔 검찰 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소환이 개막 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측근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란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스 관련 수사가 한창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동계올림픽이 유치된 만큼 공식 초청 대상자를 올림픽 기간에 검찰로 부른다는 게 자칫 국론 분열의 빌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 보입니다. 대신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집사격인 김백준 전 기획관이 태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등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140억 원 반환에 깊숙이 개입한 데다 지난해까지 청계재단 감사로 재직했던 만큼 핵심 증거 존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분간 검찰 소환에 대비해 조용히 준비하며 기회를 엿볼 것으로 간축됩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86년 만에 호주 오픈 남자 단식 4강의 위협을 달성한 정현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부상 투혼에서 본 것처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서울 정도로 노력하는 강한 의지가 4강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모래밭을 좌우로 오가며 연신 스트로크 동작을 이어갑니다. 코너로 깊숙이 꽂히는 샷을 리턴할 때 역동작에 걸리는 범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2년 전 정현의 특훈 모습입니다. 이처럼 정현은 철저한 노력파로 유명합니다. 타고난 엘리트 선수가 아닌 약시를 이겨내기 위해 테니스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브 문제가 지적됐던 2016년에는 대회에 나가지 않고 자세 교정에만 매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호주 오픈에서의 발 부상 역시 특유의 끈질긴 투지가 가져다준 4강 신화의 훈장입니다. 훈련들을 잘 소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 상황에서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선수가 돼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굉장히 뚜렷한 선수라서 때문에 팬들은 박지성과 이상화 등에 이어 다시 한번 뭉클한 감동을 맛보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발은 잠시의 시련일 뿐 세계 정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I can play like more comfortable on the court with the great players like Roger, so I think I can play better next time. 재능보다는 노력이 우선인 정현. 세계 테니스의 판도가 바뀔 날도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최강 한파의 기세가 오늘은 다소 약해졌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영하를 기록하며 하루 종일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개들이 미끄러운 얼음판을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사람들은 바람을 가르는 속도감에 날아갈 듯 신이 납니다. 아이도 어른도 추위쯤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되게 재밌고요. 색다른 경험이고요.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빙판 위를 수놓은 아이스쇼는 모두의 눈과 귀를 만족시킵니다. 모처럼의 나들이가 아름다운 볼거리로 더욱 즐겁습니다. 가족들하고 또 재밌는 시간 보내니까 참 좋네요. 아이들한테 많은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인천, 수원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은 영하 2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워 수도권 대부분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건조한 대기에 화재 위험까지 높아 전국적으로 건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인천, 수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6, 7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수요일쯤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길었던 한파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대기 정체로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됩니다. 기존의 가상계좌가 중지되면서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경우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양태원 기자입니다. 오는 30일부터 300만 명에 달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 절차가 시행됩니다. 가상통화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기존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가 같아야 입출금이 허용됩니다.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경우 해당 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개설 조건은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을 전망입니다. 우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계좌 개설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한적인 계좌를 발급받는데 이 계좌로는 가상화폐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인정되는 금융거래 목적은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입니다.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 투자는 허용됩니다. 다만 금융당국과 은행이 서로 결정을 떠밀고 있어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조치로 중소거래소는 당장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주로 법인계좌, 이른바 벌칙계좌를 이용하는데 당국이 이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상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당국은 실명제를 엄격히 확인하고 위반이 드러나면 엄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 소탕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또다시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구급차 자폭 테러로 1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지는가 하면 거리에 세워둔 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시민들이 곳곳에 붕대를 감거나 피를 흘리고 부상자가 쉴 새 없이 구급차에 실립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테러범들은 구급차를 타고 응급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다며 1차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관공서와 외국 대사관이 밀집한 2차 검문소에서 경찰에 발각되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내무부 건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변 거리에 있던 민간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지금까지 100명 가까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카불 호텔에서 탈레반 무장대원의 총격으로 22명이 숨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발생한 테러로 피해는 150명이 숨진 지난해 5월 카불 외교가 테러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은 자신들이 벌인 테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간에선 지난해 민간인이 하루 평균 10명 숨질 만큼 테러가 일상이 됐습니다. 탈레반은 물론 정부와 소탕작전을 주도하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외국인들이 떠나면서 재건과 구호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보금자리론 상품이 3월 출시되고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여신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부 합산 7천만 원인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보금자리론이 설계됩니다. 제2금융권 대출심사도 강화해 주택대출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은행권은 47.5%, 보험권은 3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이어 평택의 산란계 농장에서 신고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된 평택의 한 산란계 농가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산란계 5만 마리 이상 사육 농가 96곳을 대상으로 진입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신도리 성당 안에서 후진하던 승용차가 신도들이 모여있던 텐트를 덮쳐 한 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성당 주차장에서 51살 진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식사를 위해 설치된 텐트로 돌진하면서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60살 정모 씨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갑자기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운전자 진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업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40살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쯤 부모와 함께 사는 강남구 삼성동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한 채 부모를 둔기로 내리쳐 모친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도피 중이던 A씨를 광진구 화양사거리 인근에서 검거했으며 정확한 살해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여교사를 종이 관역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50대 초등학교 교감이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현 징계위원회에서 인천 계양구 모 초교 교감 A씨에게 해임이나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A 교감은 지난해 6월 교무실에서 교사 B씨에게 종이 관역 앞에 서보라고 한 뒤 활을 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B씨는 심한 충격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은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올해부터 설과 추석 연휴에 5일씩 인천 연안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설과 추석 명절 당일과 전후 2일씩 총 5일간 인천 연안여객선 운임을 전액 지원하고 터미널 이용료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승객 거주지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백령, 대청, 연평 등 서해 5도 항로를 포함해 11개 전체 항로 14척입니다. 개봉 영화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특별한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은행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석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생각만으로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이른바 염력이 생긴 겁니다. 얼떨떨한 것도 잠시 석헌의 딸이자 청년 사장인 누미와 이웃들은 재개발로 강제 철거 위기에 처하게 되고 석헌은 딸과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 초능력을 이용해 그들과 맞서기 시작합니다. 오빠가 좀 이상한 능력이 생겨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루미 아버지만 있으면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초능력 아저씨,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기도록 태어난 사람들 거라고요. 평범한 소시민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초능력자가 된 석헌은 과연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전작 부산행으로 흥행 신화를 세운 연상호 감독의 신작으로 독특한 소재와 감독의 기지가 더해져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센터에 여객기가 충돌하는 사상 최악의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5일 후 미 정부는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 12명을 모아 비공식 작전 수행을 계획합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한 채 가장 먼저 탈레반이 점거한 적진 아프가니스탄에 잠입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5만 명의 적군과 도저히 승리할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는 불가능한 전쟁뿐입니다.
19 men attacked our country. The 12 of you will be the first ones to fight back. We're outnumbered. 50,000 Taliban, Al-Qaeda fighters. We're on our own. I ain't losing one man on this team. You could stay. The greatest weapon in history is this. 실화를 기반으로 한 이 영화는 국내 개봉 전부터 미국 박스오피스 2위에 안착하며 흥행 청신호를 밝히고 있습니다. OBS 뉴스 조은유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서서 활동하기가 한결 수월했는데요. 저녁이 되면서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선까지 떨어지겠고요. 중북부 지역은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매서운 추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 초반까지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약하게 눈발이 흩날리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불이 나기 쉽습니다. 작은 불씨가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인천과 서해 5도 지역은 오전 사이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연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입니다.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종일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내일 아침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릉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대전은 영하 9도 선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부터는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강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엠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